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에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처음 개장합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제조업 부진과 또 관세 강행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급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짝 되돌림도 잠시 이날 이 다우와 S&P 500은 각각 1.4% 그리고 1.7% 이상 빠졌고요. 나스닥이 무려 2.6% 이상 고꾸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가 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역시 기존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8%가량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신규 관세,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최종 확정하게 되면서 실망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이 된 영향입니다. 이날 8.6% 이상 급락한 엔비디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필립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내려앉았네요. 또 아마존은 3%,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알파벳은 2%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빅테크 위주로 강한 조정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화승 코퍼레이션, 또 에코캡 등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이 오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액션 플랜을 발표한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려주고 있고요. 또 방산주 강하게 움직이죠. 오늘따라 이 트럼프 수혜주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입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파행을 맞은 이후로 유럽 방산주들이 폭등세를 보였었죠. 이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바로 3월 6일 이 유럽연합이 긴급 정상회의를 가지고 유럽의 방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방산주들 움직여주고 있고요. 조선과 LNG 선주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코트라가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에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이 현재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조선 관련주들. 그렇다면 과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빅테크 폭락 여파에 3.4% 이상 급락했던 코스피 시장, 이 지난 올해간의 상승률을 85%가량의 상승분 반납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0.47%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다소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540선 다시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2조 원이 넘는 매물을 팔아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 돌아와줬네요. 지금 이 시각 560억 원가량의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마찬가지로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매도폭도 다소 줄어든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1%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지만요. 개장 극초반에 비해서는 낙폭 줄여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 시각 73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나홀로 200억 원가량 매물 팔아내게 되면서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네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보자면요.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연기금이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연기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각 환율 전일 대비해서는 2.6원가량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이 거래일 동안 약 25원가량이 오른 것에 비하면 오늘 안정세는 다소 좀 불안불안한 그런 아쉬운 환율 흐름이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코트라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기 트럼프 덕에 순항하는 조선업, 미 군함에 대한 지원 기대감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조선 기자재.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이 집중할 만한 종목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날도 시장 흔들릴 거니까 빠질 거니까 그 영향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가 지난주 이미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거 맞췄다고 자랑했죠.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 빠질 거니까 함부로 사지 말고 싸지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슬슬 이번 주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의 장이잖아요. 매매의 장은 이런 겁니다. 계속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 얘기를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서부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시장을 안 믿는다. 계속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믿지 말아라. 매매만 하면 너무 좋은 장이다. 이 매매가 왜 좋은다? 왜 좋다? 종목이 잘 올라가요. 막 폭등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미국 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막 잘 올라갔죠. 테마주 막 장난 아니고. 오늘도 뭐 강하게 올라가는 방산주, 조선기자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된다? 기다리면 알아서 지가 빠져요. 쭉 빠지면 남들은 막 무섭다고. 야, 또 한국 시장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할 때 주가 담으면 또 폭등합니다. 또 올라가면 또 팔면 또 내려가면 또 사면 또 폭등을 해요. 이게 매매. 그래서 지금 자 미국장 볼게요. 자 미국장이 이 정도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졌다고 좀 플러스 나오는데 저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저거 속임수예요. 저 정도는 더 세게 나와야 돼. 더 세게 안 나오면 뭐 오늘 들어줘도 내일 또 다시 빠질 수 있어서 미국은 지금 저거 갖고는 안 되고요. 강하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릴 거면 그냥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17,000은 안 깨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뭐 여기 내에서는 한번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나스닥은 여기 지지 라인에서 한번 버티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떨어졌다가 양봉 나오고 반등 주면 그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그림을 대충 예상해 보면 이거 전저점 여기 두 개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동안 빠졌던 만큼만 더 빠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곧 온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빠지면 그게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인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중간에 반등 주는 척하는 겁니다. 오늘 좀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밀렸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지금 뭐 관세 매기는 얘기하고 지금 유럽하고 뭐 기사 보니까 유럽하고 젤렌스키하고는 거의 되게 친하게 그쵸? 막 서로 막 위로하고 막 그러고 있고 막 미국 가갖고 그쵸? 거기서 정치적인 뭔가 하여튼 파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젤렌스키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뭐 트위터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영국, 뭐 독일 뭐 다 뭉쳐가지고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있고 지금 미국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동맹국들한테도 그렇게 박대하게 구하니까 막 이렇게 막 잘해주질 않고 막 다 관세를 막 크게 매기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그건 모른다. 종전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쪽은 뉴스에 많이 움직이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된다. 차라리 저렇게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급락할 때 싸질 때 공략하면 모를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디가 낫다? 저는 그래서 LNG 가스선, 그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 아니면 조선주, 방산주 다 뭐죠? 트럼프 관련주, 머스크 관련주.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좀 더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매수의 기회고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의 기회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바닥을 치는 모습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이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500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라인은 맞아요. 이게 아닌 게 아니고 2,500이 지지 라인 맞기는 맞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이 2% 3% 급등을 해주면 2,500 지지가 맞고 내일서부터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기사들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아주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죠. 뭐 여러분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둘이서 설전만 막 모아다가 서로의 기분만 상해져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끊어버린다라는 얘기 나왔고 어쨌든 하여튼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반등 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이유가 없으니까 반등 줘도 다시 밀릴 이유는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랑 그다음에 관세 얘기랑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뭐 기술주들이 지금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뭐 떨어지고 떨어지면 기회라니까요. 떨어지는데 아직 바닥이 안 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2,500을 여기를 지지하는 척을 하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강하게 올라갈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뭐 찾아볼 데 없어요. 그럼 기다려야죠. 뭔가 이유가 나올 때까지. 뭐 미국에서 관세, 추가 관세 매기는 거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급등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미국에서 열심히 돈 걷어다가 동맹국들한테 돈 걷어다가 그 돈으로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한테 돈을 천조씩 다 뿌려주겠다. 뭐 그러면 뭐 급등이면 미국이 급등하는 거죠. 미국이 급등하면 나스닥이 급등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기다렸다가 지금 반등 주는 척하는 건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해서 그런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테마주들 보면 되게 강하죠. 지금 가스 관련주들, 조선주들, 방산주들,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 해운주들, 그다음에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 업종들 지금 이렇게 강한데 테마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미국 시장만 반등 주면 세게 움직이겠다라는 뭔가의 그 분위기는 좀 풍기고 있어요. 근데 바닥을 확실하게 안 쳤으니까 원래는 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반복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이라도 3% 급등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2,500 지지가 돼서 테마줄이 또 다시 급등이 나올 텐데 뉴스가 없어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얘기는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관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덕지만 나와서 미국이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의 테마주들도 강하게 움직일 텐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테마주면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싸지고 있는 박인셀 구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공개방송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 조정받고 있고 조정을 내려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공략하지 말고 떨어질 거다. 종목들이 싸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강했다가 해서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드렸었지만 그중에 원익홀딩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사지는 말라 그랬고 이게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을 하고 나서 이런 애들이 쪽 빠져버리게 되면 뭐 3,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게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이쪽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주, 삼성중공업, 뭐 HD, 현대,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쾅 하고 떨어져서 싸게 내려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애들이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냐 강했던 애들이 쾅 하고 떨어져서 밑으로 싸게 내려오게 되면 그런 걸 사면 된다. 시장 안 죽는다. 테마로는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안전한 쪽은 트럼프랑 머스크 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얘기할 종목은 결국은 조선 기자재 쪽인데 일단 LNG 가스선, LNG, 피팅, 관이음새, 조선 기자재 다 어쨌든 거기에서 거긴데 그쪽 애들을 조정시 공략을 하는 전략이 맞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 없어요. 그게 확실하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모습이 없어서 반등 줬다가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안 빠지잖아요. 원래 미국 시장 그 정도 빠지면 2% 빠졌다면서요. 나스닥. 다우도 뭐 1점 몇 프로부터 떨어지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한 3% 빠지고 코스닥 한 4% 빠지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하다는 건 좋은데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이 확실하게 안 나왔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 더 싸게 내려올 기회도 나오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얘기고요. 좋은 종목들 싸게 내려오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면 코스닥도 700선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이 바닥을 치면 이제 매수로 쳐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미국장이 어디서 바닥을 치나 요거를 잘 노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 니케이 지수 약 1.35%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닥은 봉합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반등세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이 되죠. 이 공교롭게도 양회 첫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일과 겹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또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내수 관련 업종에 오늘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최대한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바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하이로코리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의 하이로코리아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챙겨보시죠. 2.97% 역시나 오늘 조선 기자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450원, 이 29,500원의 선을 늘 이 시간대에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하이로코리아 더 이상 낯선 종목이 아니죠. 어떻게 한번 공략해볼까요? 자, 미국 시장이 저 정도 흔들리면은 좀 종목들이 좀 싸게 내려올 필요가 있는데 안 빠져요. 성광밴드도 그렇고 동방성기,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태웅, 동성화인텍, 태광 다 조선기자재거든요. 얘네들이. 다 강하다 보니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하이로코리아를 2번이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게 일부러 가격을 내렸습니다. 진짜 안 빠지네요. 좀 빠지면 제가 확실하게 LNG 쪽은 트럼프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거를 준비를 했었고 전 세계에다가 세이지를 하려고 아주 대놓고 뭔가 시동을 걸고 있었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그래서 저거 LNG 가스 많이 뭐 다른 나라에서도 관세 안 맞으려고 많이 산다라는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르려면 어떻게 날라요 그거를 뭐 던지면은 뭐 전송되는 것도 아니고 다 배로 다 실어다가 가든가 아니면 가스관을 설치하면 되는데 배가 일단은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배로도 가고 가스관도 설치하고 뭐 하겠지만 일단 배 그래서 LNG 가스선이 한 2,400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충당하면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LNG 가스선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LNG 가스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잘 봐라라고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아서 가격을 밑으로 내렸더니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서 좀 아쉬운데 근데 오늘도 뭐 엄청나게 폭등한 건 아닌데 싸지면 공략할 수 있는 쪽이 또 이쪽이라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거고요. 바닥 쪽에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나 머스크 테마 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시장이 흔들려서 그렇게 흔들려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그런 테마라고 계속 얘기해 왔고 그래서 요거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로코리아 오늘 장에서 자세한 매수가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상황 체크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고요. 또 2월 25일 하이로코리아 29,000원, 26일 원익홀딩스 3,500원, 27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아쉽게도 3거래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2월 28일 엑세스바이오 5,600원 4%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바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하이로코리아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엑세스바이오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질병 이슈가 막 나와가지고 잠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도 다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금양 같은 경우는 금양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13%나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얘네 기술주들은 그래요. 그리고 수출주들은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수출주들은 항상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어디까지 펼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출주들은 몰라도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수출주의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주 영향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급락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네요. 어쨌든 14% 빠지고 이게 종목들 흔들리는 물건들 보면은 뭐 진양화학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뭐 한솔홈데코 좀 많이 빠진 애들 장중에 많이 빠진 애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고.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올라간 게 없어요. 엑세스바이오. 물론 전날 공략했다가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가서 4% 올라가서 수익이 났지만 안 판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갖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올라간 게 없어서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또 올라올 테니까 그때에서 만약에 불안한 사람들 그때에서 팔면 되는 거고. 질병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질병 이슈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6,000원 돌파하면서 시세를 세게 줄 때가 언젠가는 또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서 비중이 적당하다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하이로코리아. 자, 하이로코리아 이것도 참 안 빠지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그랬으면 좀 싸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도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24,000원, 23,000원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박스권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박스가 저점으로 종목들이 싸게 내려온다. 왜 좋은지는 트럼프 때문에 관련주로 그 조선주들이 항상 지금 잘 나가면, 그러니까 조선주가 잘 나가면 조선 기자재도 같이 실적이 같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주가 잘 가니까 조선 기자재. 조선주는 방산주로도 엮이고 나중에 로봇으로 엮일 거라 했죠. 방산주들이. 하여튼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애들이 싸지면서 지금 싸져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미국장 지금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지금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그래서 빠지잖아요. 지금 안 빠지지 않죠. 빠지고 있으면 이게 여기서 버티면 안 돼요. 이게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싸게 안 주려고 지금 버티는데 하여튼 24,000원, 23,000원 내려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지금 지난주도 계속 그 얘기했죠. 내려오면 참 좋을 텐데 그때는 27,000원, 28,000원 얘기했었었는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렸다가 27,000원 일단 매수 가격 27,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척하고 또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실망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세게 떨어지게 되면 27,000원이 뭐야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꿈의 가격 24,000원, 23,000원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갑자기 3% 이상 급등이 나온다. 그 24,000원, 23,000원 절대 안 내려오죠. 그때에서는 27,000원이든 26,000원이든 그냥 현재가에 사야 되는데 아직은 그 구간은 아니니까. 근데 왜 제일 안전한지는 그동안에 설명을 해왔고 수급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조선주가 워낙 강하니까 조선 기자재가 약할 일이 없고 이미 성광밴드나 같은 애들이에요. 성광밴드나 태광은 이미 먼저 올라갔고 여기를 돌파해서 이미 먼저 올라갔고 그러니까 요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여기를 돌파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여기도까지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으로 가려고 모양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싸게 사는 구간인데 이상하게 지금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주 때문에 그런 건지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파행을 맞으면서 일단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갑자기 뭐 그 이슈가 글로 돌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쪽이 강해지면서 안 떨어지는 거는 좀 아쉽지만 하여튼 좋은 종목이니까 조정시 이런 종목에 그러니까 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땐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땐 올라가야 되는데 뭘 살 거냐, 어떤 걸 살 거냐, 물려도 안전한 쪽, 물려도 이슈가 계속 생성되는 쪽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시멘트 관련주 공략해봤자 뭐 꼼짝이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슈가 계속 생성되는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싸게 살 건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한다면 하이로코리아를 조정시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하이로코리아 27,00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각 오늘따라 특히나 현재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야 할지 참 막막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 아직까지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7,190원에 20%. 지난해 11월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죠. 지금 시각 5.67%, 5% 이상의 급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5,660원 선에 거래 중인 3빌리언. 전문가님, 이 정도면 추세 이탈의 신호로 포착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3빌리언 박스권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박스권 고점에서 사는 방법인데 좀 매수 가격이 박스가 고점이네요. 그러면 제일 체감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얘를 공략하는 자리는 이 전저점 자리, 여기 5,000원짜리. 5,000원 들어갔다가 저기 깨져요. 자, 매매는 매수를 했으면 그냥 냅두면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죠?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샀으면 아니다 싶으면 후퇴를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하거나 현금화를 확보를 하거나 어쨌든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어.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3,000원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네모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매수하는 자리는 여기, 여기. 근데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게 깨지면 여기서부터 3,000원까지 내리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 한 40%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틸 필요가 없어요. 40% 빠지거든요. 뭐하러 버텨? 그래서 5,000원 샀다가 떨어진다 싶으면 손절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들어갔다가 진입했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게 매매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건 장기 투자. 물리든 말든 어쨌든 간에 이 회사를 믿고 나는 장기 투자를 가겠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얘도 망하겠지라는 관점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회사를 믿고 싸다 싶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에서 싸 보이면서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면 되죠. 저는 장기 투자를 극구 말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는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장기 투자가 아닌 관점에서 그럼 매매 관점으로 보자면 제일 사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렇게 박스권 고점 자리.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5,000원짜리까지는 보셔야 되고 지금도 전저점 자리가 있으니까 보유는 됩니다. 근데 여기에 떨어지면 그다음 5,000원짜리예요. 5,000원 깨지면 그다음 자리는 이제 3,000원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를 버티기가 어려우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7,000원짜리에서 이미 손실이 마이너스 22%입니다. 5,000원 내려가면 마이너스 29%예요. 3,000원 가면 마이너스 56%입니다. 어디다 대응을 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매수 가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매수 가격 자체가 안 좋으면 뭘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당근을 샀어요. 당근을 샀는데 당근을 100원에 샀으면 150원에 팔기는 좋죠. 그럼 50% 수익이 남네요. 그렇죠? 근데 당근을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팔아먹을 겁니까? 이게 삼삼보다 좋은 거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당근이 좋아봤자 삼삼보다 좋겠냐고. 그러니까 당근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사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대응하기가 지금 늦었습니다. 그냥 반등 줘서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7,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노리려면 일단 5,000원짜리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마저 깨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3,000원까지 내려서 봐야 됩니다. 이게 매수 가격만 싸게 공략했으면 대응하기가 지금 얘기가 되게 편하게 됐을 거예요. 뭐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박스권. 여기서 매수, 여기도 매도 하면 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복잡하고 지금 얘기 들리는 게 되게 안 좋아 들리죠. 막 마이너스 막 30% 떨어진다, 막 57% 떨어진다. 그렇게 들리는 건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거를 매수 가격을 5,000원 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전저점 여기 깨지면 차익 실현. 지금 10%라도 수익 났으니까 일단 파시고요.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또 10% 올라오면 또 파시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는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고요. 설명은 다 해드렸고 일단 5,0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파워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35원에 5% 말씀을 주셨는데요. 초전도체, 양자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지막으로 매수가가 포착이 되는 게 작년 2월이고요. 1년 이상 보유를 하신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3% 이상 급락 나오게 되면서 4,815원 선에 거래 중인 파워로직스. 전문가님, 손실률도 상당히 크시고요. 현재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SOS 전략 어떻게 꾸려볼까요? 자, 파워로직스는 제가 2020년도에서도 한번 이거는 추천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못 갔죠. 수익은 났는데 많이 못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많이 간 종목입니다. 보면 2023년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날 급등하고 올라갈 때 저도 그냥 헛웃음을 쳤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서는 잘 못 가다가 이때 갔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때 2차 전지들이 다 이쪽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때 당시 에코프로 BM, LNF 종목들이 막 300% 수익 났니, 2000% 수익 났니, 지금 8000% 수익 났니 막 자랑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서 파워로직스도 갈 겁니다. 해서 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수익은 났죠. 한 40% 났었나? 50% 날 때도 그거 자랑하고 그래도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가 요때 아마 폐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이때 급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등을 2번 하더니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물린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했을 때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산 사람들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이때랑 분위기가 틀리죠. 2021년도, 2020년도는 앞으로의 세상이 바뀐다. 2차 전지가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 거고 대한민국이 뭐 1등이고 초격차고 뭐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오고 그때가 2020년도였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2000년도, 2021년도 그때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지만 현재 지금 한 3, 4년 지나니까 2차 전지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았고 생각보다 뭐 사람들이 기대감보다는 좀 별로였고 그다음에 일단 중국의 배터리 성능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좀 밀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만큼 강하게 올라가기가 지금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저점을 또 다시 또 찍고 올라가면 6,000원, 6,500원까지는 박스권 매매로는 또 가능한데 이게 11,000원, 12,000원 이때 다시 올라가려면 일단 중국 배터리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일단 기술력이 좋아야 되고요. 일단 중국으로 다 건너간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뭐 하여튼간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의 상황과 뉴스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서는 다시 얘네들이 날라서 올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이니 한 6,500원, 7,000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거기서 좀 자르고 해야 될지 아닐지를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전저점 지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저저점 깨지고 이게 계속 물타기 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저점 깨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깨지면 물타기는 더욱더 안 되고 반등 주면은 비중을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조심하라고 2년 동안 2023년도서부터
얘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후성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별명이 후버지였어요. 후버지. 후성의 뭐 아버지였고 후버지였는데 2022년도군요. 여기 올라갈 때 제가 좋아한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450%인가 540%인가 큰 수익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만큼 올라왔으면 너는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세게 나올 거다. 최소한 10,000원까지, 10,000원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넘게 났죠.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경고했었던 거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때랑 2차 전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뭐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항상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던 건데 이미 이건 지났고 그래서 11,000원까지 지금 물려있는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나오는 이슈들로는 어려워 보여요. 뭐 로봇에다가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겠지 우리나라 게 들어가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솔직하게. 근데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봤을 때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 좀 더 좋은 상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슨 상황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뭐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기술자들이 찾든 아니면 2차 전지 회사들이 찾아야 되죠. 2차 전지를 뭐 식품으로 개발하겠다. 뭐 사람이 2차 전지를 먹으면서 뭐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아니면 뭐 2차 전지를 바다에다 뿌렸더니 오히려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바다가 정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엄청난 아니면 2차 전지를 던졌더니 그게 엄청난 뭐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 아니고 반대예요. 지금 안 좋은 얘기밖에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2차 전지가 지금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서 당장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지금 획기적인 뭔가 얘기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유일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에 또 20%의 현재 주가 흐름. 유일 로보틱스 바로 현재 지금 유일 로보틱스 보자면요. 그간 이 상승했던 분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차트가 현재 2.29% 올라서게 되면서 58,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딱 보니까 매수가가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가셨다가 현재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 유일 로보틱스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최소 2년 동안 제가 아주 악담을 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한동안은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질문들이 2차 전지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하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질문 들어오면 박살 날 겁니다. 저거 아주 그냥 급락할 겁니다. 반토막 날 겁니다. 저걸 뭐하러 합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정 전문가는 2차 전지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도 안 해주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질문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똑같아요. 올라갈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로봇주는 제가 작년에서도 로봇주는 계속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지금 여기가 상암동인데 상암동에 로봇들이 뭐 택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산책을 그러니까 강아지를 산책하는 로봇이 대신 사람 대신에 산책하고 뛰어다니고 아직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서도. 그러니까 로봇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집집마다 뭐 로봇 2대씩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말고요. 로봇 2대씩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직 로봇은 전파가 많이 되지 않았으니까 미래가 좋다. 자율주행과 로봇은 해서 작년부터 이쪽을 얘기했어요. 2차 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봐봐요. 자, 차트를 봐봐요.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분은 좀 비싸게 사서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차라리 로봇을 그러니까 지금 협동 로봇, 산업 로봇, 그다음에 사람 이제 보조 로봇부터 해서 이제 로봇 분야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로봇의 전망은 너무너무 밝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2차 전지 얘기랑 정말 아까 거기는 2차 전지 얘기할 때 막 차가운 물 엄청 뿌려댔죠. 근데 로봇은 무궁무진하게 좋다. 엄청나게 좋다. 근데 산 게 지금 되게 비싸게 사서 좀 그게 아쉽지만 이건 수익 다시 납니다. 정말 뜨거운 물, 찬물 정말 상담이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물려도 로봇에 물리면 빠져나와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아니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많이 올라간 이런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 시장이 흔들리면 박살나길 기다렸다. 저는 이거 한 4만 5천 원, 4만 원에 샀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물린 건 어쩔 수 없죠.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좀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시고 2차 전지는 올라오기 참 어렵지만 로봇은 물려도 올라옵니다.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건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면은 4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만 더 내려오면 돼요. 한 30%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미국이 여기서 만약 오늘 살짝 반등 주고 내일서 또 쾅쾅쾅 떨어지면 갑자기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툭 떨어지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내려오면 추가 매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락했었죠. 그 선봉에 선 게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이날 8% 이상, 약 9% 가까이의 추락을 한 엔비디아.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관련된 뉴스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Nvidia shares fall 9% on tariff fears.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9% 가까이 급락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ey points. 첫 번째, Nvidia shares fell nearly 9% on Monday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confirmed that tariffs from Canada and Mexico will go into effect on Tuesday.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었죠.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세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용 볼 텐데요. 현재, the company shares are now trading at the same price they were in September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자, 미국의 대선 이후에 9월 당시 주가 기억나시죠? 그 당시 주가까지 현재 주가가 밀려났다라는 말인데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having shed its 3 trillion market caps. 엔비디아가요, 드디어 3조 달러 선의 시가총액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It's worth $2.79 trillion after Monday's slide knocked after 255 billion of the company's valuation. 자, 여기에서 올해 주가 하락으로 2,650억 달러로 추가로 주가가 증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기업 가치는 2.79조 달러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웨이퍼 주문이 축소됐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 관세에 더 하나 플러스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엔비디아의 품목들이 경로를 우회해서 중국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관세가 더욱더 추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더욱더 확산시킨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 이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역시 6% 이상 급락했죠. 이 두 기업이 현재 인텔의 칩 제조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인텔을 제조업체로 사용한다. 이건 바로 생산 지연 우려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실제로 인텔은 얼마 전 오하이오 공장 준공이 연기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1.8 나노 공정을 통한 칩 생산마저 2026년으로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의 엔비디아 잠깐의 반짝 급등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엔비디아 몇 번 분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참 애매한 자리에 떠 있다. 미국 시장이 강하면, 그렇죠? 강하면 얘가 여기서 반등을 저점을 지지라고 올라갈 것이고, 근데 강하려면 트럼프가 뭐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유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가 그거를 뭔가 환호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지난 주말에 기사 쭉 봤지만 그럴 얘기는 전혀 없죠. 관세는 계속 강행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고, 뭐 느낌상으로는 뭐 중국 추가 관세 이후에서 더 먹이, 왜냐면 지금 중국도 같이 지금 맞불 작전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원래 중국은 그랬으니까. 중국은 뭐 전 세계에서 뭐라고 욕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맞대응을 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뭔가 공격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불 작전으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면 뭔가 미국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있겠죠. 뭔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서로 계속 강행되면서 이게 계속 격해지게 되면 증시는 흔들립니다. 지난번에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이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들이 흔들리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흔들리면 또 반등을 줍니다. 신기하게 또 어느 정도 흔들리면 또 좋은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서로 협상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순서죠. 뭐 처음에 서로 생채기를 내면서 안 좋은 얘기 했다가 이제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하나씩 들이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되면 이제 악수하고 협상이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생채기를 서로 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원래. 외교 상황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도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릴 때 여기서 올라가기가 일단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올라오려면 나스닥이 급등이 나와야 돼. 나스닥 계속 조정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올라오죠. 그리고 좋은 얘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전저점 자리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전저점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 여기 100달러 자리, 지금 98달러 돼 있는데 이 자리하고 그 다음 자리가 83달러 자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찍지를 못했는데 100달러, 83달러.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돌릴 수 있는 선인데 우리가 예측 부분이라는 거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훅 달려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대충 이쯤에서 멈추겠다고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딱 거기서 1cm 오차도 안 넘어가거나 예상보다 거기 만약에 소금을 뿌려놨다. 그러면 더 염화칼슘 뿌려놨으면 더 미끄러지는 거고요. 얼음판이었으면 더 미끄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돌리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일단 트럼프가 갑자기 추가 관세를 안 하겠다 뭐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얘기 나와주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뭔가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뭐 월가에서 지금 주식은 주워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든 일단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그런 자리가 여기 100달러가 됐거나 뭐 83달러 정도가 됐다면 그러면 그쯤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저점 자리는 지금 지지 라인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살짝 반등 줬다가 밀릴 텐데 반등 줬다가 살짝 밀릴 것 같으면은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리고 이쪽보다는 엔비디아는 좀 덜 빠진 편이고요. 지금 테슬라서부터 해가지고 얘들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쪽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반등이 시작되면 이런 애들을 더 공략해 주는 게 엔비디아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아마존도 지난번에 분석해드렸지만 더 떨어진다 그랬죠? 189달러 얘기했었나? 198달러, 189달러 뭐 그 정도 얘기했었는데 더 떨어지도 반등 나옵니다. 미국은 또 되게 단순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미국 시장만 반등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반등이 나오니까 애플은 되게 잘 버티는 거예요. 박스권을 아주 견고하게 잘 버티는 건데 다 매매는 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종목들은 또 잘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매매하는 쪽으로 볼 때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말도 안 되게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테마주 흐름들은 좋으니까 미국이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주들도 갑자기 또 강하게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이번 주는 기다리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반등 힘을 줄 타이밍을 이번 주 안에 노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 단단하게 하셔야겠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 매수하시라는 전략. 오늘은 방산과 조선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